내일은 스타킹 시간입니다. 이 화요일에는요, 두 분의 친데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 이상읍 이사,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데레 전문가 어때요? 까칠하면서도 따뜻하고. 맞아요. 네. 따뜻하면서도 또 까칠한. 맞아요. 어때요? 약간 이상엽 이사님의 표정이 네. 물음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아니 이제 대표님은 이제 친데레한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맞는데. 네. 예. 제가 이제 매일 출연하시는 이제 출연자마다 네. 한 번 하는데 우리 화요일 출연자 두 분은 진짜 친데레다. 까칠하면서도 또 다 해주시고 네, 예, 맞아요. 따뜻한 또 그런 면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자, 앞서 오프닝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은 오늘 이 뉴스 없었으면 우리 증시 또 무너졌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중국이 돈을 풀기는 푼답니다. 맞아요. 얼마? 370조. 네, 엄청난 네. 금액을 붓는다고는 했는데 네. 저는 이게 그냥 급한 불 끄는 게 아닐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슈 조금 앞에 논의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건희 대표부터 시작을 네.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400조에 육박하는 돈을 풉니다. 네. 이게 일단은 찐 효과 있을까? 그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거 일시적일까? 좀 이걸로 좀 끌어올릴까? 좀 끌어올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좀 있고요. 네. 일단 근데 이게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일단은 그 안에 이제 항생지수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보면 약간 좀 그 미국의 나스닥 뭐 이런 데도 같이 동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그다음에 테크 기업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한동안 공산당에서 너무 그쪽을 탄압을 많이 해서 사실은 기업이 안 좋아져서 빠지고 있는 건데 예. 예,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돈 조금 는다고 해서 310조 되게 많아 보이지만 네. 항생 전체 시장으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넣었을 때 이게 지속 가능성 여부가 얼마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상징적으로 정부에서 그러면 이거를 투입하면서 규제도 풀겠죠. 예. 지금 이제 게임 산업 관련돼서 뭐 그 규제도 좀 없앤다고 그러니까요.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조금 너무 얼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번에는 좀 강하게 그러면 부양을 좀 시켜주려고 하면 규제를 풀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면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게임 관련 종목들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네. 또 하나 이제 중국에서 그 규제가 풀리면 이제 아시아 이머징 마켓이나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좀 우호적인 투자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네. 높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겠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투자자들이 봤을 때 중국과 한국은 약간 패키지처럼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해소가 되면서 간접적으로 조금 우리나라 이제 증시의 바닥을 좀 잡아주는 영향을 좀 주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과 호재라면은 중립 이상. 중립 이상으로 대형 보고 호재는 있습니다. 아니고. 예, 대형 호재는 아니고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네. 조금 후속 조치를. 바닥을 다지긴 했지만 앞으로 후속 조치까지 지켜보자라고 네. 해주셨는데 이상엽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떨까요? 이번 증시 부양책. 저는 중립 이하. 오. 그래요? 로 이제 보고. 근데 이 정책이 경기 부양 정책이 예. 나올 만도 했어요. 그쵸. 왜냐면은 네. 이제 뭐 코스피나 이제 그 현재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2,600 오늘 2,700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요? 이게 백투더 2020이에요. 2020년 3월 지수가 2,600대였어요. 코로나19 한창일 때. 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려왔고 홍콩 항생도 보면은 재작년 10월 저점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그리고 이렇게 주봉으로 봤을 때 중요한 저점까지 그래서 홍콩 항생이 15,000 깨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까지 왔었기 때문에 370조 갖고 경제도 못 살리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경제보다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올 만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해결할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뭐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죠. 인구 2년 동안 지금 감소하고 있죠. 국가 부채 그렇죠. 네, 돈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말고도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이번 한 번만 갖고는
그래서 이제 중립 이하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뭐 370조, 400조로는 네. 안 된다. 네. 이건 중립보다도 안 되는 재료지만 이상희 변호사님 몇 번이 더 나온다면 약간 중립까지는 될까요? 네. 좀 그런- 더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나와야 된다. 네. 근데 만에 하나 이게 이제 뭐 주식은 생물이잖아요. 효과를 낸다면 낸다면이라고 가정할게요. 네. 낸다면 뭐 사야 됩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이거 중국부터 막 살아나요. 중국 증시장이 화학업종입니까? 뭐 근데 이제 중국 관련 경제가 네. 살기보다는 이제 중국 증시가 살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뭐 진짜 드라마틱하게 최근 이제 중국 관련주로 힘들었었던 뭐 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그런 게 뭐 경기가 좋아져서 이쪽이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네. 힘들었던 좀 이렇게 좀 테마성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네. 좀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중국 관련주가 가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를 팔고 갈까?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철강 정도가 기술적 반등은 간다. 그러나 이 역시도 좀 이거 확인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럼 이건희 대표님은 네.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이 섹터가 효과를 볼 수 이게 있을까요? 맞다면 이게 찐이라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풀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보면 항생을 차지하고 있는 IT 회사들 위주로 만약에 규제가 많이 풀린다라고 하면 네. 첫 번째 수혜를 볼 건 아마 게임주가 되지 게임주. 않겠나 게임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중국에서 사실은 뭐 잘 안 돼서 요즘에 주가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이제 활로를 좀 찾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도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다. 화장품주까지 괜찮다. 네, 화장품 정도. 화학은 일시적인 반등이지 사실은 이제 앞에서 소비가 땡겨줘야 되는데 네. 화학 철강. 예, 그러려면 사실은 화학 철강 같은 경우는 큰 경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렇죠. 건설이나 뭐 이런 해운 쪽이 뭐 급작스럽게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뭐 좀 작은 거 라이트한 뭐 게임이나 화장품 정도가 좀 더 빠르게 반응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 얘기만 해도 1시간이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이 이야기는 저희가 또 추후에 더 자세히 한번 맞습니다. 나눠보도록 맛배기입니다. 하고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종목들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상엽 이사님과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탁요정 혜리 씨 나와주세요. 네, 이상엽 이사님과 이건희 본부장님이 과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의 고영입니다. 오늘 0.53% 소폭으로 하락한 모습이고요. 이건희 대표님의 엠로는 5.81%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의 고영 살펴보겠습니다. 고영은 두 가지의 반도체 3D 검사 장비를 주력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부터 전 세계 3,400여 개 고객사를 두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수술용 로봇이죠. 이렇게 카이메로를 새롭게 개발하면서 새 성장 동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세 군데 대학병원에서 총 300여 건의 수술이 진행됐는데요. 올해 미국 FDA 승인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해외 시장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매출 성과도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이상엽 이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엽 이사님의 종목 고영입니다. 고영. 이름은 약간 아날로그틱한데 여기가 3D 검사 장비로는 뭐 1위죠. 네, 1위인 것이고 또 새롭게 요즘에 신산업으로 신사업으로 또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상엽 AI 이사님. 수요가 또 늘어나니까 그러게요. 네, 네. 검사 수요도 확실히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또 이제 HBM 관련돼서 이제 검사 장비 쪽으로의 성장성이 다시 한번 확대될 수 있는 네. 네, 기대감이 정말 큰 것 같고 이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중에서 좀 가장 핫하니까 이제 대장주인 제주 반도체가 있잖아요. 네. 네, 제주 반도체가 제가 좀 정확히 좀 계산해 보니까 한 100일 동안 한 3,900원에서 오늘 한 32,000원대까지 왔어요. 와, 네. 네, 정확히 한 100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0월 4일 저점부터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시가총액 1조 원까지 올라왔고 네. 그래서 시가총액 대표 섹터의 중요한 기업이 시가총액 1조까지 올라온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여러 면에서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온디바이스에서 대장주가 있고 그러면 또 고용도 최근에 올라온 게 온디바이스 AI, HBM과 묶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고
고영이 시가총액 오늘 종가상 1조 1,700억이 되는데 이게 강소 소부장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소부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조가 넘는다는 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네. 시가총액 뭐 2, 3천억이 아니고. 예. 그래서 좀 살펴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좀 최근에 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 지분율은 40%를 기록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살펴보면 이쪽이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PCB 표면에 납땜이 좀 제대로 됐는지, 맞아요. 그 네. 납땜 위에 또 이제 이제 부품이 제대로 이제 부착됐는지 그걸 검사하는 건데 이 기술력 1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인데 독일도 제치고 일본도 제칠 정도로 그러니까 기술력도 높고 그리고 아직 작년 실적이 4분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22년 한 해 영업이익률을 말씀드리면 무려 16%나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 있고 영업이익률 높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도 높고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원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기술력도 있고 실적의 안정성도 있구나. 근데 최근 한 5년 정도의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500억 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좀 다소 갇혀 있는 그런 게 좀 느껴졌었죠. 네.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랑 HBM이 부각받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기대감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로봇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로봇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는 기대감도 플러스 알파로 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수술용 로봇인데 카이메로가 2020년 세브란스에 도입했고 이게 수술 시간도 줄여주고 후유증도 줄여주는데 이 시간이 그러니까 고난이도 수술에 좀 필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한 4시간에서 5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후유증도 줄여준다고 하니까 많은 부분에서는 좀 쓰일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올해 또 FDA 승인 기대감도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서 네. 예. 그럼 FDA 승인을 통과하게 된다면 해외 진출도 좀 기대감이 사업 영역이 좀 더 확장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반도체랑 이쪽 수술용 로봇 쪽의 모멘텀을 볼 수 있겠다 싶고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너무나 좋습니다. 12월 6일이니까 지금 한 달 10일 정도? 2달이 채 안 되는데 기관이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520억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520억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이 되니까 한 2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한 4% 이상 산 거다. 그러면 굉장히 단기에 집중돼서 산 것을 알 수가 있고 수량으로는 한 336만 주.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 한 277만 주니까 좀 조정이 나올 때는 하루 거래량이 200만 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기관이 관심이 많다. 네. 또 것까지도. 요즘 같은 장에. 네, 그래서 그래서 좀 5일선도 다시 한번 우상 형태 써서 뭐 단기적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서 뽑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희 대표님은 고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로 한번 표시를 해주실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왜 올까요? 제가 12월 13일 날 들고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걸로 설명 끝. 예, 이미 좋아하는 침대네. 종목이라는 거죠. 네, 네, 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이걸로 끝? 네. 예, 고영 예전에는 참 어마어마한 주식이었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었죠. 주식이 어떻게 저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제 한번 조정을 세게 받았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제2의 모멘텀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모멘텀이 그럼 뭘까요? 의료 로봇? 의료 로봇도 있고 뭐 사실은 본업이 좋아지는 거죠. 본업이 먼저 좋아지고 의료 로봇은 어차피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5년도나 돼야 아마 실적에 본격적으로 잡힐 걸로 보고 저는 이제 지금은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면서 기존에 잘했던 검사 장비 네. 이쪽이 이제 HBM 때문에 더 확대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지금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 보면 유일하게 잘 올라가는 쪽이 검사 장비 쪽입니다. 네. 대부분 테스트, 검사, 패키징 이 정도만 가고 있는 걸로 보면 대부분 이제 그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다. 제가 12월 13일 날 추천한 이유랑 똑같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5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영에 대해서 이건희 대표님까지 5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손절가랑 목표가는 지금은 어떻게 정할까요? 네, 목표가는 21,000원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5,200원. 네, 좀 보고 좀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엽 이사님의 고영은 목표가 21,000원, 손절가는 15,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을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왜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고영이 진짜 한때 막 매출이 2천억, 1,000억, 2천억 팍 터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가도 좋았고 기술력도 대단하다 하다가 주가 좀 빠져서
좀 잊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다시 또 이게 리마인드가 되니까 아 살아 있었네. 살아 있었고 지금 로봇까지 네. 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아 이거는 매수다. 이렇게 저 따라붙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상엽 이사님이 나오시니까 차트를 미리 봤더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기관이 7거래일인가 계속 연속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역시 뒤에 뭐가 있으면 되겠다 해서 저도 고영을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고영은 이렇게 저희 둘 포트에 나란히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누가 알려주죠? 스탁 요즘 혜린 나와주세요. 네, 이건희 대표님의 엠로 살펴보겠습니다. 엠로는 구매 공급망 관리 솔루션의 국내 1위 기업인데요. 2019년에는 업무 처리 비용을 30%가량 절감할 수 있는 AI 기반 엠로 클라우드를 출시했고요. 또 삼성 SDS에 편입이 되면서 함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선보였습니다. 기본 구매 공급망 관리가 8단계로 구성이 된다면 이 소프트웨어는 3단계로 간소화가 됐습니다. 이 엠로의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역시 대기업들이 주요 고객군으로 있기 때문에 편입 이후로도 거래처 확대와 또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주가 전망 이건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두 글자예요. 엠로. 네, 엠노 하면 아마 삼성 SDS M&A 이제 과거에 막 그런 뉴스를 막 떠오르실 것 같은데 자, 왜 바로 이 시점에 다시 엠노인지 이건희 대표님? 요즘에 대형주 중에 남모르게 좀 많이 올랐던 작년 말에 올랐던 종목이 삼성 SDS입니다. 네. 한 10만 원대 초반에서 17만 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삼성 SDS 가장 큰 사업은 두 가지죠. 물류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SI 사업이죠. 이제 두 개. 그러니까 그 그룹의 전산망부터 시작해서 관리부터 물류까지 이제 같이 하는데 거기 물류 사업을 이제 주로 이제 엠노와 같이 협업을 하는데 엠노의 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삼성 SDS입니다. 인수돼서 지금 이미 대주주고요. 그러니까 엠노는 결국엔 확실한 주인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어설픈 중소기업들이랑 이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대기업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가총액도 거의 9천억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올해부터 이제 본격 작년에 이제 화두가 굉장히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 SDS 그다음에 오나인 솔루션과 같이 이제 통합 공급망 관리 이쪽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 토대를 잘 만들었고요. 주로 이제 이게 개인분들은 알 수가 없는 게 B2C를 전혀 안 하고 B2B 사업이죠, 이거는. 기업들이 얼마나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물류비를 아끼고 비용을 줄일 것이냐. 최근에 보면 우리 그 중국 기업들 알리페이 알리익스프레스, 그다음에 테무 이런 데들이 이제 진출하면서 굉장히 이제 공급망 이슈가 또 다시 한번 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서 또 공급망 이슈가 또 난리가 나고 있고 테슬라조차도 지금 부품을 못 구해서 지금 독일 공장을 가동 중단을 했죠. 뭐 그런 정도까지 보면 공급망 관리한 거라든지 물류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발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실적을 보면 엠노가 왜 주가가 못 갔는지 그다음에 올라와서 지금 쉬고 있는지를 보면 주주는 이제 SDS로 바뀌었으니까 실적은 올라올 텐데 작년까지 보면 매출이 대부분 좀 멈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 SDS고 엠노를 보면 영업이익이 65억, 67억, 65억, 69억 이러죠. 아주 제일 싫어하는 거죠,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돈 똑같이 버는 회사. 지들만 좋은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근데 계속 늘었습니다. 다행히. 늘었는데 이게 이제 아마 내년 올해부터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앞자리가 69억이 아니라 세 자릿수로 바뀐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미 이제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삼성 SDS 후광 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까지 올려줄게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나간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죠. 삼성 SDS 인수가 되고 나서 그 뒤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별거 없네 그러고 쭉 빠진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항상 발표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기간을 지금 잘 지났다. 그러면 이제 이게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회사들은 24년부터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투자자들이 급해서 23년도에 올려놓은 거죠. 네. 예, 이제부터 좋아지니까 네. 이제부터 요 가격은 당연히 넘어가서 그 위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엠노 공급 관리 뭐 토탈 솔루션이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건희 대표님, 네. 이게 뭐 공식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소프트웨어, 뭐 솔루션, 토탈 솔루션 나오면은 성장 한계성 얘기 늘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외국 기업이 쓸까? 이거 해외 진출할 수 있어? 근데 앞서 해외 진출 이야기를 살짝 맞아요. 예. 꺼내 주셨거든요. 예. 이게 가능합니까? 엠노의 솔루션? 제 그 대학 동기들이 네. SDS에 많이 근무했었는데 예. 중에 절반 이상이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삼성 SDS가 생각보다 해외 공급망을 많이 갖고 있고요. 어. 그쪽에서 소싱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 그쪽 출신 분들이 보면 해외 기업으로 많이 갑니다. 제 친구들도 아마 스카웃으로. 예, 남아 있는 친구가 거의 없고 다 해외 회사로 이제 외사로 다 전향을 예.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삼성 SDS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큰 해외 물류망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엠노를 접목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러면 이 회사를 데리고 온 이유는 SDS가 하지 못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접목시킨다라고 하면 SDS랑 같이 동반 성장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같이 나간다. 예, 같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엽 이사님은 엠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선택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왜 O이시죠? 일단 삼성 SDS가 인수를 한 게 네. 정말 의미가 남다릅니다. 네. 네, 삼성그룹이 M&A를 한다는 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니까 삼성 SDS가 저렇게 지분 투자한 게 2019년에 베트남 기업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된 거 그 이후로 4년 만에 M&A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생성형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원년이 이제 오픈되기 전에 그 바로 1년 전에 인수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타이밍까지도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다. 예. 예, 그냥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매출이 사상 첫 1,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렇게 사상 첫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좀 기대가 될 때는 주가도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 SDS랑 이제 시너지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데 삼성 SDS에서 다음 달에 그 생성형 AI 그 브리티 코파일럿이라고 2월 달에 출시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삼성 SDS에서 이렇게 출시를 해 그래서 엠노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 이렇게 냉철하게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저희는 한번 엠로를 네.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건희 대표님께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1,000억 이상 매출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저는 좀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잡아봤고요. 예. 손절가는 조금 의미는 없긴 하지만 달라고 하셔서 6만, 네. 원으로, 네. 6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가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죠. 뭐 일단은 계속 저는 올라간다. 뭐 뒷배가 튼튼한데 네. 뭐 이게 이렇게 훅 빠지거나 그럴 일은 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 SDS가 지금 AI 산업이라든지 파인 튜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회사 네. 삼성사 네. 그룹 내에서 네. 하고 그걸 B2B 사업으로 진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올해.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엠노도 물류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이게 돌아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건희 대표님의 엠로는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저희 오늘 둘 다 이렇게 그러게요. 동시에 네. 매수한 적은 처음이에요. 네. 두 종목 다. 아니 저는 이제 엠노가 SDS 재료로 한 번 시세가 떴잖아요. 그 재료로 소멸인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가 뜨기 직전까지 왔다가 좀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단 시세 M&A는 이미 포함했고 다음 시세가 라는 재료가 있다라는 걸 시장에 알려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매수를 따라붙기로 했습니다. M&A 된 기업들은 되게 많았지만 이렇게 막 시너지가 엄청날 것이다. 둘 다 이렇게 앞으로 좋은 소식만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해주신 게 저는 뭔가 땡겨요? 신빙성이 있어서 또 저도 친데레 두 분이 맞아요. 네, 좀 네.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럼 역시 엠로도 저희 둘 포트에 좋습니다.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들은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레이스에 편입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종목 가져와 주신 이상엽 이사님과 이건희 대표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스타킹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뒤에 M스타그램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